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새벽 유엔 총회가 열리는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9번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과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 중재자 역할이 주목됩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로 불거진 한미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꼽힙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앞서 두세 가지의 중요한 과제들 또 주목되는 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센터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정책 공조를 긴밀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다 실무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잘 활용해야 될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도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을 교체하면서 약간 조금 더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기회를 우리 정부도 잘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결국 대화가 재개되고 유의미한 비핵화 조치와 보상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대북 강경 입장을 고수해온 슈퍼매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해임된 이후에 북한과 미국 사이의 분위기가 꽤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비핵화 방안에 대해서 얘기들이 나올 텐데 긍정적인 결과 기대해도 되는 상황입니까? 협상은 재개될 거지만 네. 아마 아직까지 어떠한 결과가 도출된다고 예상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아요. 결국 북한도 연말까지를 시한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처음 단계부터 바로 서로 양보하진 않을 것 같고요. 일정한 줄다리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새로운 계산법이라는 것은 결국 북한이 그간 주장해왔던 단계적 비핵화에 제재 완화나 체제 보장이 조금 더 많이 포함된 그러한 협상안을 요구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위협을 해소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를 갖다가 해소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유연해진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재 완화만큼은 가능하면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떠한 타결이 이루어진다고 기대하기는 이릅니다. 하지만 양측이 만나서 서로의 카드를 꺼내놓다 보면은 거기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 실무회담은 트럼프 대통령도 내년 대선 행보에 있어서 필요하고,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북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협상 타결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질적인 타협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서 높아졌다, 이렇게는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북한과 미국 실무 협상의 축이 과거 대북 제재 해제 문제에서 체제 안전 보장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그동안 여러 곳에서 나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제재 해제 문제는 비핵화 실무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는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북한이 지난 8월에 한미 연합군사 훈련 기간 중에 미국을 비난하면서 위협 해소, 체제 보장 문제를 상당히 강조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중점 사항이 제재 완화보다는 체제 보장 쪽에 있지 않느냐 하는 이렇게 문제도 제기되곤 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협상을 보면 북한은 이 제재만 완화될 수 있다면은 자신들의 경제 발전이 담보될 수 있기 때문에 제재 완화를 계속해서 강조해 왔던 것이고, 최근 북한의 북미국장이 이야기한 것도 보면은 위협을 해소하고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것은 결국 체제 보장 문제와 제재 완화 문제를 함께 논의하겠다는 그런 셈법인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오전에 진행될 9번째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관계와 관련해서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다, 촉진자 역할을 할 것이다, 여러 가지 그 표현상의 차이들이 좀 있는데요. 센터장님께서는 중재자가 맞다고 보십니까? 촉진자가 맞다고 보십니까? 현재 사실 상황에서는요? 중재자라는 것은 북한의 안을 가지고 또 미국의 안을 우리에게 제출하면 우리가 그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결정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한국의 중재자 역할은 제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대화가 제대로 된 방향, 올바른 방향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촉진자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역할이 절대 축소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당사자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신을 가지고 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북미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요. 남북 간의 구체적인 대화 재개라든지 아니면 분위기 개선을 위한 노력들도 필요해 보이고, 이와 관련해서 최근 또다시 나오는 것들이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내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제재 완화와 관련해서 미국도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네. 없는데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제재 완화가 될 때 남북 관계와 무관한 제재 완화가 될 경우에는 오히려 남북 관계가 더 지연되기 때문에 남북 관계와 직결돼 있는 제재 완화,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이 포함되기를 희망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과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이제 조치를 갖다가 구상함에 있어서 위협 훼손화 제재 완화, 특히 제재 완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남북 경협이 먼저 갈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의 제재 완화를 우리 정부는 희망하고 그 부분을 미국과 협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종결하기로 우리 정부가 결정한 이후에 한미 동맹 의 균열이 생길 것 아니냐, 뭐 이런 우려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 실제로 부정적인 반응들도 미국 조야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그런 부분을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해소를 해줘야겠죠. 네. 아마 미 측에서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거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이 답이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우리 정부의 입장은 일본이 백색 국가 지정 제외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도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미측과 진솔한 협의를 하고 아마 미국이 일본을 설득하기 위해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이 어떨 것인가 한국에 물어볼 수 있는데 우리 나름대로의 구상을 잘 설명한다면은 이번에 지소미아 문제를 가지고 백색 국가 지정 제외까지도 철회하는 그런 외교적 지혜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뭐 직접적으로 나서진 않을 겁니다. 네. 잘못하면은 동맹국 두 개를 모두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그간 보여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지소미아 문제나 뭐 백색 국가 지정제에 직접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큰 틀에서 한일 협력을 갖다 강조하면서 대화나 협력을 거부하는 측에 압력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역으로 잘 활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북미 간의 관계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될 텐데 이달 말에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은 재개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달 말이 될지 모르겠어요. 최초로 북측에서 이야기할 때는 9월 말이라고 네. 했는데 약간 시간은 조금 더 지연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갖다가 어디에서 개최하느냐 그것도 한 가지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율하다 보면 시간은 조금 뒤로 밀릴 수 있는데 늦어도 10월 초순까지는 재개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시기의 문제이지 현재 분명히 분위기는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